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기회의 빈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번에 할 일을 10번, 100번씩. 나한테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무엇 하나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안목이 나아지겠죠. 관점이 성장하겠죠. 이게 부자들의, 제가 본 꽤 많은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마음을 상상하지 못하고, 부자인 사람은 가난했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쪽의 상대방에 대한 아주 왜곡되거나 아니면 전혀 사실과 다른 상상과 추측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자가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보고 실제 부자들을 면담을 해봐도 그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사회에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평균은 큰 차이 안 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 이후로는 행복감을 더 증가시키는 건 아니다. 제가 본 부자들,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중에 행복으로 치자면 제가 그분들 가운데서보다 살짝 올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그 많은 고통과 그분들이 느끼는 꽤 독특한 외로움을 저는 별로 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불안 완화제의 역할은 훌륭히 해낸다. 하지만 행복 촉진제로서의 역할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자세와 생각, 그리고 용처가 얼마나 다양하고 의미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복권 당첨됐다가 파산한 분들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등부터 100등 안에 들어가는 부자이신 분들, 돈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 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바둑으로 가끔 치환해서 얘기해드리기도 합니다. 프로기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런데도 정말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복기예요. 예상외로 크게 진 바둑을 반드시 복기하는 거예요.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순서대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프로기사들 중에서도 구단에 해당하는 정말 최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예상외로 쉽게 이긴 바둑도 복기해보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제가 본 꽤 많은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만났던 거의 대부분의 정말 크게 부를 쌓아 올린, 운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당 부분은 개연성 있는 부를 쌓아 올린, 그런 큰 부 쌓아 올린 분들은 바로 이런 복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정도밖에 못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을 번 것도 뭐지? 왜 이런 판단 미스가 나왔지? 라고 하면서 찬찬히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바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결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부자들은 정말 제대로 판단할까? 부자들은 정말 이 엄청난 투자를 제대로 할까? 우린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하잖아요. 아니요. 훨씬 더 중요한 건 기회의 빈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투자를 하면 손해가 날까요? 아니면 이득이 날까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게임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사람과 100번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목이 나아지겠죠. 관점이 성장하겠죠. 아무리 봐도 부를 만들어내는 건 크기보다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절대로 그 부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탄력을 붙기 시작하는 특정한 어떤 선 전까지는 빈도를 늘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위에 꽤 많은 소위 말하는 평범한 부자들도 다 지키고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100만 원 투자 게임 한 번 한 사람보다 10만 원 투자 게임 10번 한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가면서 첫 번째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느끼는 교훈을 만회할 수 있는 여지도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럼 그 10번으로 나누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많이들 쓰시는 루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투자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게 소위 말하는 부자로 가는 그 탄력 붙기 전까지의 그 시드머니에 해당하는 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루틴을 만드시는 걸 하고 있느냐죠.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매주 화요일 점심 먹으면 왜? 그때가 자기가 회의가 없는 유일한 시간대니까. 그때 조금씩 생각해놨던 주식을 매입하기를 합니다. 나한테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무엇 하나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투자를. 소액의 투자를. 그러면 한 번에 할 일을 10번, 100번씩 계속해서 각기 다른 시점에 하게 되죠. 그게 확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대상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경우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죠.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 이것보다는 그 돈을 취급하는 나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이 더 개탄스럽거나 한탄스러워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더 많이 봅니다. 사기를 당한 분들,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죠. 왜요? 그 돈을 대하는, 취급하는, 그 돈을 다뤘던 내 모습을 지금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한 의미 있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쓸 데가 있는 분, 특히 의미 있게 써야 되는 목적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재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모으고 계셨던 분들은 재기 못합니다. 미끄러지기는 엘리베이터에서 미끄러졌는데 올라가는 건 계단으로 올라가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써야 되는, 의미 있게 써야 되는 용처, 그 돈의 목적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올라갑니다. 다시 재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용처가 있는 돈을 버셔야 돼요. 그냥 제목 없는 돈은 불안 완화제. 하지만 목적이 있는 돈은 행복 촉진제. 특히나 큰 부를 이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를 이뤄서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지 않으셔도 이 생각심을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결코 손해보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